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 곧 2021년 신축년이 시작이 됩니다. 신축년 운세보기 오늘 첫 시간으로 일단 신축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축의 천간, 경금과 신금, 경신금은 그 기운이 그 체가 강하고 차다. 그리고 그 성품은 따르고 변혁되는 것이다. 그 엄정함에 그 공정함을 따르고 새롭게 변혁되는 것이다. 엄숙한 기운이다. 엄정한 기운이다. 예절의 기본이 됩니다. 사주에 금기운이 적당하면 예의가 바른 사람이고 금기운이 부족하면 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예가 지나치면 금이 지나치면 예를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만물을 걷어들이는 기운이다. 목화로 계속 키웠던 것을 금 기운이 와서 만물을 걷어들이게 된다. 적어지는 것이다. 다스린다. 봄에 만물을 내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이다. 음기가 처음 일어나서 만물이 금지되는 것이다. 양기가 목화기운으로 계속 자라다가 금기운이 오면서 음기운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양기운이 줄어들고 음기운이 자라기 시작해서 만물이 금지되는 것이다. 즉 생하던 기운이 사하는 기운으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치고 그리고 지지의 경자신축의 자축은 마치고 시작하는 때이다. 마치고 시작한다. 자라고 하는 귀한 종자. 과거의 모든 결실이 결국은 씨앗으로 남는 것이고 그 씨앗으로 남긴 그 종자를 다시 축에 연결하는 기운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연결하는 기운으로 생하는 기운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다. 마치고 시작하는 때이다. 즉 경자 신축년은 엄정하고 엄숙하고 무섭고 하늘의 기운이 인간을 다스리는 기운이고 또한 지지 자축은 과거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때에 해당이 됩니다. 신축의 그 육식갑자를 생각을 해보면 육식갑자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육식갑자는 6개의 순, 그러니까 갑자순, 그리고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이라고 하는 6개의 순. 그러니까 갑자수는 갑자을조 병인정묘 무지생기자 경호심이 임신계유라고 하는 10개의 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10개씩 총 60갑자가 됩니다. 총 60갑자가 된다. 즉 60갑자는 이렇게 6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의 2021년의 신축년은 갑오, 을미, 경신, 정이요, 무술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의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021년 신축년은 여기 해당이 되니까 60갑자에서 순서를 따지면 38번째가 됩니다. 38번째 신축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갑오순의 10년 동안의 기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갑오을미는 목생화, 병신정유, 화생금, 무술기가 중간에서 중화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경자신축, 금생수, 이민계묘, 수생목의 기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기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경자신축이라고 하는 금생수 기운, 경신금이라고 하는 엄정한 기운과 자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경자년 내내 전 세계를 괴롭혔는데, 즉 엄정한 기운이죠. 엄정하고 엄숙하고 만물을 걷어들이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작용은 경자 신축년 2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렇지만 마치고 시작하는 기운이니 2021년 한 10월 정도 무술월 기해월, 10월 11월 무술 기해월 정도가 되면, 내년 가을 정도가 되면 이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신축, 2021년 신축이 온다. 그러면 신축이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것은 오행의 기운을 먼저 이해하고 인간사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축이 오면 일단 인계수를 생하는 작용이 있을 겁니다. 사주에 인계수가 있는 사람들은 금생수한다. 그리고 이 신축은 축토의 장가는 계신기인데, 자체적으로 토생금, 금생수 하고 있습니다. 즉 기신기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축중신금이 투에서 토생금, 금생수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의 작용이 있다. 또 사주에 병화나 정화가 있다면, 자기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병정화가 있다면 화극금의 작용이 있을 겁니다. 화극금 한 사람 있을 거고, 화극금, 금생수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화극금의 작용은 어떠한 것이고,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수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지, 또 금은 갑을목을 금극목하게 되는데, 금극목은 또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수가 없이 금극목한 사람은 어떻고, 수가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구분해서 또 보아야 합니다. 금생수냐 금극목이냐, 금생수 수생목이냐, 또 화극금이냐 화극금 금생수냐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축토가 왔으니, 축토가 오면 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 공간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이 축토가 드러나 나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축토라는 한토가 와서 나의 일을 중단시키는지 또 구분해서 보아야 하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인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데, 즉 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운과 축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운이 힘을 합쳐 인이라고 하는 후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축이 새롭게 시작하는, 즉 인목을 키워 뿌리를 키우고 싹을 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축토가 각각 내 사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따로따로 살펴보아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오행의 기운을 연구하고, 그리고 육신의 기운을 살피고, 즉 일간이 간목일 때 운에서 신금이 왔다. 신금이라고 하는 정관이 찾아왔다. 세운, 연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데 육식갑자가 움직이다가 신축이라는 것이 내 앞에 왔고, 그 신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간목일간이 신금이 온 것은 정관이 온 것이고, 저 정관이 내 사주에서 관인상생하는지, 재생관하는지, 관설하는지, 아니면 식정관하는지, 상관, 경관하는지, 아니면 정관이 일간을 힘들게 하는지, 정관이 겁재를 제하는지, 정관이 겁재를 제해서 나에게 재성이라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도전했다가 오히려 실패로 이어지는지 등등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사주의 격을 기준으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나의 격에 용으로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귀신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내 사주에 격에 대한 구신이 있어 귀신이 왔을 때 귀신을 제압해서 오히려 격의 가치를 올려서 자기 직업을 튼튼하게 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행과 육신과 격에 대한 하나하나의 설명을 다음 시간부터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축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